잘 쉬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 말이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말 내내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고 밀린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적 없으셨나요? 분명 8시간을 넘게 잤는데 눈을 뜨자마자 피곤해라는 말이 한숨처럼 먼저 터져 나오는 그 아침 말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조차 10분 만에 꺼버리게 만드는 그 지독한 시시함. 지금 이 순간 현대인 5명 중 1명은 정확히 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울증이라 하기엔 일상은 꾸역꾸역 굴러가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하기엔 속이 텅 비어버린 상태. 전문가들은 이것을 반우울이라 부릅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안에서 연료가 바닥났다는 아주 조용하고도 절박한 경고등이 켜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지 그 보이지 않는 무게의 정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반우울은 교묘합니다. 감기처럼 열이 나지도 골절처럼 통증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이름 없이 방치합니다. 출근도 하고 밥도 먹고 가끔 사람들을 만나 웃기도 하니까 아직은 버틸만 하다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눈썹이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듯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질 때는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마치 고도가 아주 조금씩 1도씩 낮아지는 비행기 안에서 여전히 날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침묵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괜찮지 않은 나를 원래 이런 사람으로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의 공식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운 중간지대. 누구도 잡아주지 않고 본인조차 유난 떠는 건가 싶어 넘겨버리는 이 회색 지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임계점일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무거움을 제때 알아채지 못할까요? 여기엔 3가지 구조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모릅니다.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엔진이 과열되어도 차는 일단 굴러가듯 말이죠. 둘째,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모릅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일수록 서서히 진행되는 생기의 실종을 놓치기 쉽습니다. 밥 잘 먹고 외출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함정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찔한 3번째 함정은 엉뚱한 진료실을 헤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음이 아픈 사람의 60% 이상이 처음엔 내과를 찾습니다. 잠이 안 와요. 소화가 안 돼요. 라고 말하며 감기약만 처방받아 돌아오죠. 정작 마음의 공장이 멈춘 줄은 모른 채 껍데기만 치료하며 소중한 회복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냅니다. 이 3개의 문을 통과하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소리 없이 마모되고 방치되어 갑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반우울의 뚝에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들이 결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냅니다. 지하철 옆자리, 회의실 건너편에서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누군가도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무게를 견디며 연기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적 생존을 위해 쓰고 있는 괜찮음이라는 마스크가 정작 나 자신이 숨 쉴 구멍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남들도 다 힘들 텐데 나만 유난 떨 수 없다며 자신의 피로 신호를 스스로 삭제해버리는 그 성실함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을 가장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는 동력이 됩니다. 괜찮다는 말이 습관이 된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가장 먼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한 대의 자동차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겉모습은 꽤 세련된 세단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의 대시보드를 자세히 보세요. 주황색 주유등이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보통의 운전자는 아직 10km는 더 갈 수 있어라며 엑셀을 더 세게 밟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유일한 과제니까요. 하지만 차는 정직합니다. 연료가 바닥나고 엔진 오일이 마르면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반우울 상태의 당신은 지금 당장 정비소에 들러야 할 타이밍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위태로운 운전자와 같습니다. 차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단지 원래의 성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급이 끊겼을 뿐입니다. 당신은 결함 있는 차량이 아니라 그저 정비가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품은 엑셀, 노르아드레날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
일어나 보자 라고 몸을 일으키게 만드는 추진력의 근원이죠. 반우울 상태에서 엑셀은 세 가지 고장난 얼굴로 나타납니다. 밟아도 전혀 나가지 않거나 브레이크 없이 엑셀만 밟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혹은 엔진 소리만 요란할 뿐 제자리에서 헛바퀴만 도는 초조한 상태. 만약 당신이 오늘 아침 천장을 보며 1시간 넘게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엑셀이라는 부품에 전달되는 신호체계가 잠시 마모되었을 뿐입니다. 엑셀이 고장난 차를 보고 아무도 게으르다고 비난하지 않듯 당신 또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엑셀이 다시 부드럽게 밟힐 수 있도록 하는 작은 윤활유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세 가지 핵심 부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브레이크, 즉 세로토닌입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쯤에서 쉬자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아주 고마운 부품이죠. 이 브레이크가 잘 작동할 때는 밤 11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짜증이 나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녹초인데 머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오늘 했던 실수가 무한 반복되고 한밤중에 갑자기 냉장고 앞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폭식하며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욱하고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밟아도 차가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쉰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소파에 있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뇌는 하루 종일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던 것과 다름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결국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건 마지막 부품, 바로 엔진입니다. 도파민이라 불리는 이 엔진은 우리 삶의 재미와 두근거림을 담당합니다. 이 엔진이 꺼지는 순간 세상은 모든 색을 잃고 건조한 흑백으로 변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게 피곤해지고 친구의 맛집 제안에 귀찮아가 먼저 나오며 그토록 원하던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기쁘지 않은 상태. 예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시시하게 느껴지는 그 공허함.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엔진이 정교하고 섬세한 탓에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반응하여 잠시 가동을 멈춘 것입니다. 불면보다, 무기력보다 먼저 찾아오는 이 시시함의 감각은 엔진 경고등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를 기다리는 뇌의 고요한 구조 요청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현대인들에게 유독 이 엔진의 침묵이 빈번하게 발생할까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지만 동시에 가장 피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이 하루에 접하는 정보량은 600년 전 사람들이 평생 동안 접한 정보량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무수히 많은 판단과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 뉴스에 댓글을 달까? 남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같은 사소한 판단들이 당신의 한정된 연료를 순식간에 갉아먹습니다. 연료 탱크는 비어있는데 SNS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타인의 삶과 끝없이 경주해야 하는 현실. 당신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감당해야 할 연료 소모 속도가 예전보다 수백 배 빨라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반우울에서 걸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의 순서입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를 범합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겠다며 갑자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하거나 독서 모임에 나가는 식이죠. 연료 탱크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데 엑셀부터 풀스피드로 밟는 꼴입니다. 그러면 엔진은 남은 찌꺼기까지 태워버리고 완전히 퍼져버립니다. 회복은 반드시 연료 공급, 브레이크 수리, 엑셀 가동, 그리고 엔진 활성화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뇌라는 기계를 돌리는 물리적인 연료는 결국 질 좋은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너무 뻔해서 허무하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들어온 단백질 원료로 내일 쓸 부품을 찍어냅니다.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레이스에서 이길 수 있는 차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침대를 잠 이외의 용도로 쓰지 마세요. 스탠퍼드 수면 클리닉에서도 강조하는 자극 통제 기법입니다. 침대에서 폰을 보고 고민을 하면 뇌는 그곳을 공장이 아니라 전쟁터로 기억합니다. 눕기만 하면 눈이 맑아지는 이유죠. 둘째, 아침에 단백질 한 입을 꼭 챙기세요. 그것이 당신의 뇌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만들 원료가 됩니다. 셋째,
머릿속 소음을 종이 위로 쏟아내세요.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처럼 단 15분간의 글쓰기만으로도 뇌는 미해결 과제를 처리 완료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공회전하며 낭비하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창한 미라클 모닝이 아니라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뇌 공장을 다시 돌리는 스위치가 됩니다. 25년 차 정신과 전문의 다이라 고게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지하철 플랫폼 끝에 서 있던 시절, 이 반우울이라는 이름만 알았어도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 정체 모를 불안은 비로소 극복 가능한 정비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엔진이 완전히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고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휴게소에 들러 주유 중인 것뿐입니다. 기름을 가득 채우고 나면 당신은 다시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을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차문을 열고 나와 기지개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달릴 준비가 된 아주 근사하고 소중한 존재니까요. 오늘 밤 당신의 뇌에게 짧은 휴식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